안녕하세요. 정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그림자 효과라든지 주변으로 번지는 효과 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효과 등등을 갖다가 그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요거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파일의 뉴를 갖다가 여시고 파일의 뉴 그런 다음 화면 크기를 width는 800 가로 길이 800 그 다음에 세로 길이 800 단위는 픽셀입니다. 그런 다음 레졸루션은 72 칼라 모드는 RGB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해서 OK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화면에 너무 하얗면 효과가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화면에 색깔을 좀 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틀의 포그라운드 컬러 즉 전경색을 클릭 그런 다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계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바로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OK. 너무 진한 색으로 하시면 안 돼요. 효과가 좀 반감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뿌려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전경색은 Alt 딜레이트죠. Alt 딜레이트. 그런 다음 바로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도록 하죠. 글씨는 어떻게 쓰느냐? 바로 왼쪽 도구틀의 T자로 그리고 화면 상단에 가게 되면 바로 서체 있죠. 서체는 아리얼체를 주세요. 아리얼체는 기본 서체이기 때문에 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리고 블랙으로 그래야 좀 두툼하게 나와야 효과가 제대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72 안티 엘리어스는 넌만 아니면 됩니다. 샵이라든지 크리스 그런 것들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글씨 색깔은 바로 배경색 클릭 그럼 배경색이 그대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거기서 약간 더 진한 톤을 갖다가 선택해 주세요. 너무 진한 톤 말고요. 그런 다음 OK. 그런 다음 바탕화면에 클릭 그런 다음 거기다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 쓰느냐? 바로 이펙트라고 쓰도록 하죠. 이펙트 EFFEXT 그런 다음 무브 툴로 바꾸고 글씨의 위치를 갖다가 잡은 다음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복사는 Alt 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이때 Shift 키 누르면 평행 이동이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바로 레이어스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레이어 두 개 동시에 글씨 레이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바로 Alt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Shift 키 누르고 평행 이동하면서 이렇게 여러 벌을 만들어 주세요. 5개, 5줄, 6줄, 7줄, 8줄 정도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레이어스에서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고 바로 네모난 선택 툴로 뉴 셀렉션 패더는 빵입니다. 패더 값은 빵이에요. 스타일은 너멀로 해서 바로 화면에 이렇게 사각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바로 레이어를 갖다 하나 더 추가시키고 바로 거기에다가는 검정색 넣어주세요. 검정색은 요 디폴트 컬러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네요. Alt 딜레이트 그런 다음 선택 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하나씩 이펙트 효과를 갖다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갖다 줘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이펙트 모자 얘는 무브 툴로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바로 화면 상단에 오토 셀렉트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선택되어 있으면 클릭하는 대로 레이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하는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무브 툴이 익숙해지면 그때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Show Transform Controls 이거는 체크가 안 된 상태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조정하기 좀 쉬워요. 그런 다음 이렇게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로 이펙트 글씨를 클릭 그럼 레이어스에서 바로 이펙트 첫 번째 이펙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네요. 그런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화면 상단에 레이어에 바로 레이어 스타일에 바로 드롭 섀도우라고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클릭
그럼 바로 이렇게 드롭 섀도우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드롭 섀도우 체크되어 있고 요 선택되어 있죠. 오른쪽에 봅시다. 블렌드 모드 멀티플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멀티플라이, 기본적으로 뒷배경에 합성을 할 때 어둡게 합성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둡게 흡수해대라. 어둡게 그림자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색깔은 검정색으로 대부분 써요. 검정색. 물론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뒷배경이 좀 어두울 때는 바로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스크린, 즉 밝게 처리되고 바로 밝은 색으로 합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밝은 색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그림자는 어두워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갖고 있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요 질감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그림자가. 그 다음 일단은 드롭 섀도우 기본 설정 값이 멀티플라이 검은색으로 해서 바로 오파서티가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색, 즉 검정색이 뿌려지게 되는데 바로 75%라고 하는 것은 뒷배경이 그만큼 25%만큼 묻어져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바로 앵글, 빛이 오는 각도입니다. 바로 외곽에서 중심점으로 빛이 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빛이 어디서 와요? 왼쪽 상단에서 가운데로 와요. 그러면 빛이 왼쪽 상단에서 가운데로 오면 그림자는 오른쪽 아래쪽에 생기게 되겠죠. 반대 방향인. 그 다음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즈 글로벌 라이트는 뭐냐? 바로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도 유즈 글로벌 라이트 쓰는 게 있어요. 효과들이. 그런 것들은 하나를 갖다 변화시키면, 빛을 갖다 변화시키면 동시에 같이 빛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오는 방향이. 그래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를 갖다 체크하시면 한꺼번에 다 빛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싫다? 그럼 체크를 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디스턴스, 바로 개체와 그림자와의 거리예요. 거리. 요 거리. 요 크면 클수록 그림자의 그 개체에 멀리 떨어지고 가까운 작은 문제 갈수록 그림자의 개체가 그림자에 가까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자가. 아시겠죠? 그 다음 바로 밑에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번지는 정도인데 이 번지는 정도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바로 그림자에 찍히는 점의 개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만약 100개의 점으로 그림자를 갖다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범위가 확대가 돼요. 번지는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림자가 이렇게 흐려지겠죠. 그죠? 영역이 확대되면 그만큼 듬성듬성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바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를 갖다 올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아주 진하게, 즉 스프레드는 점 추가예요. 점 추가. 점을 추가해서 바로 그림자를 진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이즈라든지 디스턴스, 스프레드가 어떤 건지는 어느 정도 좀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컨투어라는 게 있어요. 컨투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굴절을 갖다가 일으키는 건데 왜? 그림자를 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빛의 굴절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굴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굴절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특수적으로 글씨를 갖다가 특수한 문자로 만들 때 바로 이런 굴절 효과를 활용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 사용의 예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럼 그림자 효과는 요 정도까지 마무리 갖다 짓도록 하고요. 드롭 섀도우. 그 다음 오케이. 이번엔 두 번째 글자 선택하도록 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글씨 클릭, 글씨 색깔을 갖다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해당되는 레이어가 바로 선택돼요. 그런 다음 바로 레이어 스타일의 이번엔 이너 섀도우입니다.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를 갖다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요 효과가 요렇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글씨가 폭 박힌 듯이 나오죠. 바로 효과는 드롭 섀도우가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바로 그림자 효과는 똑같은데
단지 틀린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일반적인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는 밖으로 개체 밖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이너 섀도우는 개체 안쪽으로 영역 안쪽으로 효과가 들어가는 게 이너 섀도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값은 멀티플라이 검은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턴스가 그림자와 개체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이너 섀도우를 갖다 줄 때는 요 거리 차이를 갖다 너무 띄시면 안 돼요. 그럼 효과가 좀 반감이 됩니다. 효과가 좀 반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글씨 영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번지는 것도 너무 많이 번지면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되도록이면 기본값 내외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초크라는 값이 있어요. 얘는 스프레드하고 똑같아요. 바로 점추가입니다. 점추가해서 그림자를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초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바로 이게 이너 섀도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컨트롤 키 누르고 밑에 있는 글씨 클릭. 바로 이 드롭 섀도우 밑에 있는 거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또 레이어 바뀌었죠. 바로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에 이번엔 아우터 그로우입니다. 아우터 그로우는 기본 개념이 밖으로 번지는 효과, 발광 효과라고 하는데 발광 효과는 밝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 스크린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린은 배경에 밝게 합성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파시티는 불투명도인데 이거의 불투명도 정도에 따라서 배경이 그만큼 묻어져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바로 밑으로 좀 내려가서 사이즈 번지는 영역 크기예요. 번지는 영역 크기. 스프레드라고 나오네요. 점 추가되는 거죠. 점 추가 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 오파시티의 밑에 보게 되면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노이즈를 쓰게 되면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 그래서 발광 효과, 즉 아우터 그로우는 기본적으로 스크린 처리 그리고 밝은 색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위로 번지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오른쪽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이번엔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섀도우입니다. 이너 섀도우는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효과. 이 안쪽으로 효과를 갖다가 발광 효과를 갖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크린 밝게 합성해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밝은 색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파시티 불투명도죠. 이 오파시티가 낮으면 그만큼 색깔이 연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광 효과가. 그 다음 바로 밑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소스가 센터다. 그럼 가운데서 바깥으로 번지는 효과. 그리고 엣지다 그러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번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번지는 영역 크기예요. 요거 됐습니까? 바로 요 발광 효과도 좀 이너그로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좀 특별하게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탄 문자라든지 그런 거 만들 때 바로 검게 그을린 그런 형태로 해서 확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차후에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컨트롤 키 누르고 세 번째 줄 첫 번째 글씨 클릭.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에서 바로 이번엔 베벨 앤 엠보스를 해보도록 하죠. 이 베벨 앤 엠보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가운데 위쪽으로 가다 보면 가운데 위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에서 이너 베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 아우터 베벨로 바꿔줍니다. 이 아우터 베벨은 글씨 또는 개체 영역 바깥쪽에서 쌓아 올리는 게 바로 아우터 베벨이에요. 아우터 베벨. 그 다음 바로 그 밑에 테크닉은 스무스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럽게 쌓아 올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뎁스는 깊이값 얼마만큼 두께를 갖다 줘서 쌓아 올리겠느냐. 그런데 이 뎁스는 한정없이 올려도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느냐면
바로 번지는 영역 범위가 작으면 얘를 깊이값을 높이 줘도 깊이 줘도 쌓아 올릴래야 쌓아 올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있죠? 사이즈를 어느 정도 높여줘야 바로 뎁스 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뎁스는 사이즈와 병행해서 사용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바로 소프트는 죄송합니다. 소프트는 뭐냐면 바로 경계선 처리인데 쌓아올리는 경계선 처리 바로 쌓아올리는 경계선이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 소프트를 처리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번지게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바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로 이런 건 놔두고요. 하이라이트 모드, 섀도우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바로 베벨 앤 엠보스 기본 자체 개념이 바로 입체예요. 즉 개체를 쌓아 올리다 보면 얘가 개체가 입체가 되는데 입체가 되다 보면 빛이 오는 방향에서 바로 빛을 받는 방향은 좀 밝게, 빛을 못 받는 방향은 어둡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입체이기 때문에 네이어스타일의 드롭셋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이라이트 모드는 빛이 받는 방향의 처리, 섀도우 모드는 빛을 못 받는 방향의 처리가 섀도우 모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빛을 받는 방향은 밝게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빛을 못 받는 방향은 어둡게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멀티플라이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일단 베벨 앤 보스의 아우터 베벨은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 거 클릭. 옆에 거 레이어 스타일의 이번에도 베벨 앤 엠보스 대 이번엔 바로 이너 베벨을 쓰도록 하죠. 아우터 베벨이 아닌 이너 베벨. 이너 베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잠시만요. 화면 좀 옮겨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바로 이너 베벨은 개체, 즉 글씨나 개체 영역 안쪽으로 쌓아 올리는 게 바로 이너 베벨이에요. 이때 바로 보시게 되면 이너 베벨 밑에 스무스라고 되어 있고 부드럽게 처리해라. 그 쌓아 올리는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라. 뎁스 값을 높이주면 이렇게 높아지긴 하되 이렇게 좀 딱딱하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사이즈를 같이 올리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바로 테크닉이라는 부분에서 바로 취셀 하드라는 값을 갖다가 바꾸게 되면 뎁스 값과 이 뎁스 값과 사이즈 값을 갖다 어느 정도 올리면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글씨. 이런 형태는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바로 그 게임 홈페이지 같은 데 있죠. 게임 홈페이지 타이틀 같은 경우 뭐 3D 게임 같은 경우 뭐 뮤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로고를 갖다가 제작할 때 이런 효과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펙트가 좀 크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시겠습니까? 물론 도안 자체는 일러스트에서 많이 도안을 해서 포토샵으로 와서 효과를 갖다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경우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반적인 경우 여러분들은 엔터 누르지 마세요. 바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로 돌아와서 바로 잘 보세요. 뎁스 값을 올려서 이렇게 좀 딱딱하게 만들었는데 경계선, 쌓아 올리는 경계선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이즈 밑에 있는 소프트를 올리시면 돼요. 그럼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아시겠죠?
너무 올리시면 안 돼요. 뭉그러지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글씨를 갖다 효과를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가 입체다 보니까 바로 하이라이트, 즉 빛 받는 부분은 좀 밝게, 빛 안 받는 섀도우 모드는 어둡게 처리해라 라는 게 밑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바로 이번엔 옆에 글씨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의 베벨 앤 이번엔 베벨 앤 엠보스 또 들어갑니다. 어떤 베벨 앤 엠보스냐? 이너 베벨이 아니라 그냥 엠보스. 이 엠보스 같은 경우는 글씨 영역 또는 개체 영역 안과 밖에 동시에 쌓아 올리는 게, 입체감 있게 쌓아 올리는 게 바로 엠보스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 여기서 뎁스 값을 그만큼 올리면 이렇게 딱딱하게 변화돼 바로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도 뭔가 효과가 들어가 있죠. 글씨 영역 바깥쪽.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도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 다음 테크닉 마찬가지예요. 치스라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너 베벨에서 했었죠. 치스라드는 바로 기본값으로 바꿔놓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소프트는 경계선을 얼마만큼 부드럽게 이렇게 쌓아 올릴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상당히.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바로 쉐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빛 받는 부분을 갖다 나타내는 건데, 빛이 오는 방향. 바로 밑에 하이라이터 모드, 빛이 받는 방향이죠. 섀도우 모드는 빛을 못 받는 방향, 거기에 처리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엠보스는 그 개념이 개체 바깥 그리고 안쪽에서 쌓아 올리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레이어 스타일의 베벨 앤 엠보스에 바로 필로우 엠보스. 이 필로우 엠보스 같은 경우는 개체의 두께감을 갖다가 주되 바로 이렇게 바닥에 폭 박히게끔 그렇게 주는 게 바로 필로우 엠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 뎁스 값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면 바로 이런 효과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개념은 기존 개념 이너베벨이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필로우 엠버스는 개체가 바닥에 박히듯이 나오게 하는 게 바로 필로우 엠버스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의 바로 베벨 엠보스에 이번엔 스트로크 엠보스 있어요. 스트로크 엠보스는 뭐냐면 바로 테두리에 엠보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바로 뭘 갖다가 하느냐, 레이어 스타일에 이번엔 스테인이라고 있습니다. 스테인. 이 스테인은 뭐냐면 개체 한번 잘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이즈를 빵으로, 그런 다음 디스턴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개체 안쪽에서 뭐가 움직이죠?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글씨가 움직여요. 기본 개체 색깔 요거 있죠? 약간 연한 푸른색. 연한 푸른색이 안쪽 두 개가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겹치는데 그 겹치는 지점에 바로 요 멀티플라이 요 검정색 있죠? 요게 색깔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겹치는 부분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그 겹치는 영역을 사이즈로 올리게 되면 뭉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 영역 안쪽에 이렇게 특수한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스테인이라는 걸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컨투어라는 빛의 굴절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 좀 더 특별하게 굴절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틀려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됐나요? 그 다음 이번엔 레이어 스타일의 바로 칼라 오버레이입니다. 이 칼라 오버레이는 바로 이렇게 개체의 색깔을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개체 색깔을 입히는데 일반적인 글씨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럼 어디서? 이미지에서 대부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컬러를 갖다 입히기 위해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이미지 부분에서 처리를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오버레이는 색깔을 입힌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란 걸 해보도록 하죠. 바로 그라디언트, 즉 여기에 설정된 그라데이션을 갖다가 바로 글씨 또는 이미지에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히는 것보다는 대부분 노멀이 아니라 오버레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쓰게 되면 이렇게 글씨에 그라데이션이 입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밝게, 색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그라데이션을 갖다 글씨에 넣을 때, 글씨에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 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갖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선택 영역을 잡아서 그라데이션을 넣게 되면 넣을 때마다 색깔이 추가되면서 경계선이 좀 거칠게 돼요. 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갖다 이미지나 또는 글씨에 입힐 때는 바로 색깔 개념으로 그라데이션을 넣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효과 부분으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앵글이라는 각도 값에 따라서 방향이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걸 갖다가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베벨의 넘버스나 그런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복합적으로 많이 이용해요. 네.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바로 패턴 오버레이. 이 패턴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바로 글씨에 또는 이미지에 패턴을 집어넣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노멀보다는 오버레이로 작업을 합니다. 대부분 오버레이로. 그래서 살짝 입히게. 그래서 등록된 패턴을 갖다가 이렇게 입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나 이미지에. 물론 요게 농도가 너무 진하게 입혀진다 그러면 오퍼시티 조정하시면 돼요. 오퍼시티. 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바로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 스트로크는 테두리 만들기, 글씨나 이미지 테두리 만들기인데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테두리 두께. 그 다음 포지션은 바로 글씨 영역 또는 개체 영역 바깥에 만들 거냐 안쪽에 만들 거냐 또는 가운데 걸치게 만들 거냐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바로 블렌드 모드 뒷배경과 어떻게 합성되게 만들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멀티플라이, 오버레이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합성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필 타입 바로 컬러 일반적인 색깔 그라디언트 바로 그라데이션을 테두리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바로 패턴도 테두리 형식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테두리 만들 때는 컬러 즉 단색 계열로 테두리를 갖다 만드는 게 많습니다. 됐죠? 그러면 바로 옆에 거는 스트로크 엠버스를 써보도록 하죠. 스트로크 엠버스 바로 레이어 스타일에서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고 항상 바꿔야 됩니다. 클릭해서 레이어 바꾸셔야 돼요. 바로 레이어 스타일에서 바로 스트로크 테두리를 갖다 넣으신 다음에 바로 베벨 앤 엠버스 체크하시고 베벨 앤 엠버스 클릭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 엠버스로 바꾸게 되면 테두리에 두께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두리 두께감 아시겠죠? 스트로크 엠버스는 테두리를 만든 상태에서 엠버스를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 개념, 레이어 스타일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차후에 예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연습을 해 보도록 하세요.